준비하다 보니까 중복됐네. 이 스케줄 미술사 책은 이제 28장인데 사실 하나하나를 다 공부를 좀 하세요. 집에서 몇 번을 좀 찾아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뭐를 할 때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제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걸 공부하다 보면 아 내가 내 일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그 일을 하면은 또 강의를 할 때도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쩌든 쓰는 이제 이렇게 32년 태어나가지고 이제 1910년에 죽었고요. 원래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아, 이제 초상화를 좀 많이 그렸던 사람입니다. 초상화를 많이 그리고. 이렇게 네가 아까 이제 쭉 봤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거 나옵니다. 그림 좀 다시 한번. 네. 이거 저기 한책이 없다는. 이제 아까 이제 저게 우리 이 사람이 설명을 다 했으니까 다른 건 뭐. 이거는 사실 이 그림은 그 사람 작가 자기를 그린 게 아니고 그 시대 이제 빅토리아 시대잖아요. 그때 시대가 이제 그 풍속이 이제 이렇게 막 계약 결혼, 막 정략 결혼이 막 굉장히 유행할 때고 그 유럽에는 사실 성에 대한 게 굉장히 좀 문란했었어요. 이 조선 시대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조선 시대도 보면 그림이 이제 화가들에서 이제 그 보면은 신현복 화가들 보면은 굉장히 문란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적인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어쨌든 요 시대나 우리나라 그때 시대나 물론 요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는 좀 격동의 시대였죠. 막 외국에서 막 몰려들어올 때잖아요. 그죠?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어느 나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성에 대한 문란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유럽은 더 심했습니다. 사실은 되게 심했죠. 귀족하고 이제 귀족끼리 하는 게 엄청나게 심했어요. 자, 계약 결혼이죠. 계약 결혼. 이게 보면은 3대 지사라고 해요. 이 결혼은 태어나고 죽는 거 다음으로 이제 결혼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태어나고 죽고 그 가운데 이제 결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도 뭐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보면 나와있지만은 중매 결혼, 연애 결혼, 동성동문 결혼, 동생의 결혼, 정략 결혼, 사기 결혼, 사기 결혼, 사기 결혼. 그것도 안 해봤어요. 계약 결혼이 있고. 저분요? 결혼 안 하셨나 모르겠네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요즘 계약 결혼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 신림동에 오면은 저희 동네 오면은 동거를 하는데 계약을 해서 동거를 합니다. 지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원룸에 굉장히 많아요. 6개월, 1년 이렇게 계약 결혼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터치 전혀 안 합니다. 돈을 똑같이 내서 살림을 하고 같이 이제 집에는 들어와서 같이 사는데 내가 누구를 저기든 터치를 안 해요. 전혀 계약 결혼 그게 전혀 있어요. 아까도 저기 우리 이사님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나와 있죠. 계약 조건에 내가 누구 사랑하든지 그걸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 풍속이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풍속이 아니라 언제 저게 200~300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하는 학생들은 더 심합니다. 자기네끼리 방을 싸게 돈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그래서 룸메이트 해가지고 광고도 나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가요.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실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나오겠지만은 영혼적인 메이트야, 소울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즘은 이게 시대를 반영하는 거야. 이렇게 막 드라마도 막 지금 나오고 막 그런 거죠.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나왔지만은 샤르트르예요. 샤르트르하고 이제 오보아르예요. 오보아르 이제 계약 결혼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좀 이따 여기 좀 나오지만 5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면 헤어질 목적으로 계약 결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계약 결혼은 계속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것 같아요.
계속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잘하려고 오히려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도움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결혼이 우리나라 보면은 사실 뭐 30년, 40년 사는데 지루하겠죠. 뭐 맨날 똑같은 사람, 맨날 똑같은 밥상에 똑같이 겪으면 지루하겠죠. 근데 그거를 1년이고 2년이고 단위로 계약 결혼을 새롭게 계약 결혼을 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그 도리를 이렇게 지키고 그런다면은 오히려 새로울 것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기 지루함도 없고 오히려 더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혼적으로 동반자가 더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계약 결혼의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냐면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겉모습으로 보는 걸 껍데기는 하드웨어잖아요, 그죠? 이제 그 안에 이 사람의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내장되어 있는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소프트웨어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껍데기도 뭐냐면 결국엔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컴퓨터가. 그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계약 결혼을 보면 내가 껍데기인데 이 사람 껍데기인데 그 소프트웨어를 계약 결혼을 통해서 보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성격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철학 가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이 사람 나하고 맞구나 했을 때 이제 정식 결혼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좋게 하는 계약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녀가 이혼에 이를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미리 겪어보면서 불행을 미리 막는다는 취지를 긍정을 받아들인다. 그게 가장 큰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게 이거예요. 여기 악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대학가에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할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 둘이 이렇게 룸메이트로 살아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 남자가 무책임하게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시켜놓고. 그 진짜 대학 진짜 많습니다. 지금 지방이 더 심해요. 지방이. 서울은 덜한데 지방은 굉장히 심하다고. 왜냐하면 서로 지방에 떨어져 나가서 있으니까 그 외로움을 이제 서울은 그래도 많은 저기가 있는데 지방은 그래도 너무 좀 한적하고 삶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강하다고. 그래서 이제 무책임하게 이렇게 이제 임신을 시켜서 애를 데리고 그냥 떠나버리고 이렇게 많다고. 악용하게 되고요. 결혼 전에 계약 결혼 필요를 모르면 성생 안에 있으나 성도의 물을 가능성이 있다. 요게죠. 부모들이 요겁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거 허락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사실 어렵죠. 본인이라면 어떨까? 나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제 사르트가 이제 보고하러가 사르트가 죽었을 때 보고하러는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그 장면들이 사진도 있잖아요. 그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 메이트로서 소울메이트로 간 거예요. 영원한 소울메이트.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막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이 전에 많이 있었던 200년, 300년 전에 있었던 거고 1900년도 들어와서 이제 이 두 분의 계약 결혼이 아주 파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의 계약서는 서로 사랑과 관계를 지키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서로 허락한다. 이게 만지다는 건 뭐예요? 저도 아까 그랬어요. 네, 좀 문제는. 혼자 먹는데 왜?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물건이 그게 아니라 눌러줘서 이렇게 원상태로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지금 막 그렇게 안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또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한다가 주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거기에는 영원한 소울메이트가 된 거예요, 둘이. 그래서 50년 동안 같이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리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서 아주 최고로 중요한 거죠. 사실 이혼했다고 해서 실패한 삶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혼했다고 실패한 삶은 아니고 그것을 보다 이혼했다고 실패한 삶이 건 자기가 어떤 기준에 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건 또 인생에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전부터 만난 이와 약속 시간이기보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결혼 조건에 따라 만난 이와의 약속의 시간이기보다는 그 약속을 실천에 통해 현실이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많은 약속들을 하죠.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죠? 이제 그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보여주는 거죠. 소프트웨어 보여주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약속이 결혼하기 전에 약속하고 그게 실천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깨지는 게 돼요. 실망을 하게 되는 거고. 남자들은 맨 결혼해서 물 손에도 안 대고 손에도 안 대고 아이 결혼하면서부터 끝난 거예요. 공장을 사죠, 공장. 주부스 찍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몇 년까지 사죠, 몇 년. 몇 년간 끼고 해요. 물 안 붙이는 거예요. 좋은 방법. 맞아. 자, 그것도 이제 긴 거, 짧은 거 2개 사다 줘야 돼. 네. 자, 사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두 사람이 결혼 이상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속박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온힘을 다하여 그 부패소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가장 부부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에요. 또 특히 이제 또 서양 사람보다 동양 사람들 되게 심한 게 내가 결혼한 순간부터 이제 내가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덮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끝난 거예요. 자꾸 바깥에 가서 덮밥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컴퓨터 시스템에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인데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이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CPU 같은 거, 기억 장치 같은 거, 그런 거죠.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지금 이 PPT 다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컴퓨터는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사람도 껍데기만 존재하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 사람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해서 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보다는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결혼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그런 걸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작동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랑에도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흔히 그런 말 하죠.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해요. 인물을 안 봐. 성격만 좋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인물을 훌륭하죠. 돈 없어도 괜찮아. 사랑만 해주면 돼. 실제로 뭘 봐요? 사랑 괜찮아. 돈이 많으면 돼. 실제로는 그렇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하나 갖고 왔어요.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시가총액 비율이에요. 삼성이 여기 파란 게 삼성이고 애플이거든요. 최근에 이건희 회장은 줄곧 위기를 강조하는 것을 유명하죠. 항상 위기를 강조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맨날 그 회의할 때마다 뭘 했어요? 바꿔라, 다.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마누라를 바꿔라 하진 않아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했어요. 10년 뒤에 당신 모습을 생각하라. 그 말을 듣고서는 그만둔 사람도 있잖아요. 삼성물산의 이런 사람이 그거를 이건희 회장의 말을 듣고 10년 뒤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삼성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잘 돼야 뭐가 돼 있는 거야. 쫓겨나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공원에 앉아서 이건희 회장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내가지고 그 수원에 살다가 이제 부산 아무도 안 사는 부산으로 내려가요.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통장에 뭐 다 정리해서 집사람한테 보험까지 다 정리해서 싹 주고 내려갑니다. 부산 내려가서 이제 전혀 자기 살아보지도 않은 데 사는 거예요. 거기서 아침 8시에 나갔다가 밤 10시에 집으로 들어옵니다. 직장을 안 다녀요. 도서관에 가서 책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논다는 백수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 8시에 무조건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책만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이 김병환 작가예요. 김병환 작가. 김병환 작가가 삼성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의 이제 다 바꿔라. 10년 뒤에 당신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를 그 강의를 듣고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10년 뒤에 자기. 그래갖고 3년 동안 이제 책에 미쳐가지고 3년 동안 책만 봅니다. 한 수천 권을 봐요. 처음에는 한 권 읽는데 하루 종일 하루에 2권도 못 읽었다고 그래요. 앞에 것을 기억도 안 나서 다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한두 권, 2권 읽어 나가면서 이제 책에 대한 이제 1000권을 넘어가니까 책을 써야 되겠다는 나도 모르게 속 안에서 막 우러나더라는 거죠. 책을 쓰려고 하니까 1000권 읽고는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2500권 읽고 나니까 책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3년 만에 38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에서 근무할 때의 어떤 그런 급여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아주 자유로우면서도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내 시간을 많이 갖고 가족과 많이 보내면서도 삼성에 있을 때 4배인가 5배인가 번다니까 엄청난 거죠. 한번 책에 투자해보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집사람 처음에는 놀랬대죠.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주니까. 그 좋은 삼성을 그만둔다니까. 집사람들은 되게 싫어하죠. 안정적인 거 원하니까. 아니, 남편이 삼성에 다닌다 그러는데 그걸 그만두면 좋아할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삼성전자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면 앞으로 10년이내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대부분 제품이 사라질 것이므로 다시 출발해야 된다. 이건희 회장이 앞으로는 이제 무인 판매 모든 게 다 그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애플하고 삼성하고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삼성이 전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막 핸드폰 막 1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시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애플은 없잖아요. 애플은. 그죠? 애플은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뭔 차이일 것 같아요? 무슨 차이? 가격? 소프트웨어. 삼성은 하드웨어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를 잡았어요. 그런데 삼성은 소프트웨어는 3%뿐이 안 되고 97%가 하드웨어예요. 중국에 잡혀요. 1년 다 따라왔죠? 1년도 차이 안 난다는 거죠, 중국하고. 그럼 결국에는 노키아 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핀란드 노키아를 잡았듯이 노키아 짝이 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가 구글이 삼성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구글이. 근데 삼성은 거절했죠. 근데 애플을 받아들였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웹이 삼성 거 있나요? 한 개도 없어요. 삼성이 껍데기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약에 삼성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여기다 집어넣었더라면 애플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죠. 애플을 믿기도 기업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이 가장 위험한 삼성전자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하드웨어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모습 하드웨어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래서 하나를 따온 겁니다. 이걸 잘 보시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드웨어적인 어떤 일을 해왔다면은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명아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왜냐면은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명아 선생님에 대한 요리에 대한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훌륭하시다고 소문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대. 근데 그거를 소프트웨어가 부족했던 거야. 그게. 그래서 제가 막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요리가 전문가였는데 그게 사장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이거를 좀 비교하려고 좀 막 지나가요. 마지막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이제 고장났어요. 한번 눌러놓으면 눌러봐요. 네? 이거 고장났어요. 한번 눌러놓으면은 막 넘어가요. 지금. 살살 눌러야 돼요. 기종이 좀 안 좋아요. 같이. 이게 제일 싼 거거든요. 결국 좋은 거 남는 자, 그러면 과연 계약 결혼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가지니까 혹시 주위에 계약 결혼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 이런 문제들을 최근에 이게 사실 정말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대학가에서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금 이제 그 젊은 부부들이 사실 우리나라 그 결혼을 돈이 없어 못하는 부부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래서 둘이 원룸에서 먼저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 대학가의 원룸가 뭐냐면 신림동 같은 경우는 고시가 다 없어져요.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외모고시 없어지니까 다 그 수많은 원룸들을 만들어 놓은 게 그 사람들이 이제 방이 지금도 절반도 안 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서 둘이 살기 그냥 편안하게 살기 많이 잘해놨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지. 이제 대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 젊은 부부들도 그렇게. 왜냐면 지금 굉장히 그 젊은 분들이 그 돈이 없어 못해요. 왜냐면 적어도 여자들 전세 살려면은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전세 서울에서 살려면은 엄청 억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부모가 안 해주면 힘들어요. 직장 생활 뭐 한 2, 3년 해가지고 무슨 억대를 벌 수가 있어요. 힘들죠. 그래서 지금 신림동은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대신 거기가 또 물가가 아까 그 사과도 저기 싸게 사왔잖아요. 거기는 버섯 이만한 사각 있잖아요. 4개에 1,000원이에요. 4개. 4개에 1,000원. 콜라 캔이 1,200원씩, 1,100원씩 하잖아요. 거기는 600원, 500원이에요. 600원, 500원. 물가가 그렇게 쌉니다. 아니, 똑같은 캔. 그러니까 그만큼 쌉니다. 뭐 고기 한 근에 4,000원. 어저께 제가 고기 한 근 샀는데 4,500원 샀어요. 맛있는 그렇게 싸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길로 많이 젊은 부부들이 많이 몰려들어오고요. 고시생들이 다 나가고 이제는 그렇게 오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준비한 건 다 이걸로 끝났어요. 끝났는데